이거 할 차례 맞죠? 이거 할 차례야? 이거 할 차례야? 아, 사이에 껴있는 거 저거 맨 뒤에 있어. 요 2-2번은 레벨 2의 2번은 맨 끝에 들어갔거든요. 그래서 요거 먼저 하고 2-2번은 마지막에 합시다. 4번 할 차례인데 한 변의 길이가 1인 정삼각형 24개가 요런 모양새로 연결되어 있고요. A에서부터 출발해서 1초에 하나씩 간대. 방향은 이렇게 세 가지 방향인데 B까지 올 거래요. 6초 이내에 B에 도착했으면 좋겠다 이거든요. 가장 빨리 도착하면 쭉 내려오면 끝나죠. 근데 봐봐, 이게 정삼각형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런데 여기서 요거 한 칸 내려가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한 칸 그냥 이렇게 내려가면 1초 만에 내려갈 수도 있고요. 이렇게 내려오면 2초 걸려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사실은 시간을 낭비하고 있는 거지. 똑같은 거리를 가는데 이렇게 가면 화살표 아래로 가는 화살표 하나를 옆 이거 두 개 가지고 1초를 더 쓰면서 똑같은 거리를 이동한다는 거예요. 어쨌든 나는 최종적으로 A에서부터 B까지 내려가는 거야. 밑으로 4칸 내려갔으면 좋겠어요. 그죠? 근데 이 밑으로 4칸은 그냥 일자로 쪼로록 내려갈 수도 있지만 내려가는 한 칸을 오른쪽 화살표 하나와 왼쪽 화살표 하나로 대체할 수도 있다고요. 그럼 봐. 한 칸을 이렇게 내려갈 수도 있지만 최종적으로는 이런 이야기인데 가장 빨리 내려가면 4초인데 1초 더 써서 갈 수도 있다고요. 밑으로 가는 화살표 하나를 옆으로 바꾸면 된다는 거야. 순서는 니네 마음대로. 정말로 이렇게 바로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렇게 한번 갔다가 쭉 내려갔다가 왼쪽 한번 틀어서 내려오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요. 내려가다 말고 이렇게 가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는 거야. 지금 노란색으로 그린 경로 여러 개는 다 뭐냐면 5초 걸리는 거예요. 5번에 걸쳐서 내려가는 경우. 그럼 결국 딱 4초 걸리는 경우라는 건 그냥 요거 4개 오는 거예요. 이거 4개. 5초가 걸린다는 건 이거 3개에다가 요거 하나랑 요거 하나를 끼워 넣어서 줄 세우면 된다는 거예요. 그냥 얘네들을 줄 세워가지고 그 줄 서 있는 경로대로 찍찍찍 그어보면 되는 거지. 만약에 이 순서대로 줄을 섰다면 쪼로록 내려와 하나 둘 셋 내려와서 오른쪽 아래 왼쪽 아래 이렇게 생긴 경로를 의미하는 거겠죠. 그죠? 6초 걸리는 경우면 그럼 이거 2개에다가 요거 2개, 요거 2개 이렇게 집어넣으면 되겠죠. 어차피 바로 딱 밑에 있기 때문에 오른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의 개수랑 왼쪽 아래로 내려가는 화살표의 개수는 똑같아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생각할 필요 없다는 거지. 그냥 아래로 내려가는 거 하나를 오른쪽 아래로 하나, 왼쪽 아래로 하나 그 2개가 대체했다고 보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6초 이내라고 했기 때문에 이 정도까지만 생각해 보시면 되고요. 줄 세우는 경우는 이거는 하나밖에 없어요. 뭐 4팩 나누기 4팩이니까. 요거는 5개 세울 건데 요거 3개가 같은 거라서 이렇게 생겼고요. 요거는 6개 줄 세울 건데 2개가 같아요. 또 2개가 같고 또 2개가 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줄 서는 경우가 될 겁니다. 됐죠? 그래서 이렇게 나누어서 생각해야 되는구나 정도만 알고 계시면 그 뒤로는 뭐 아주 간단한 수준의 산수가 됩니다. 역시나 손으로 세시면 안 되고요. 이거는 직사각형 모양처럼 생겼으면 화살표의 개수는 정해져 있고 그 화살표를 배열하는 경우만 생각하면 되는데 얘는 이렇게 생긴 녀석이기 때문에 화살표의 개수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걸 얘는 뭐 1초에 한 칸이니까 뭐 몇 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결국 화살표를 6개 이내로 써서 도착하라는 이야기니까 이렇게 생겼을 거다라는 거예요. 됐죠? 시작합시다. 다른 수능 특강을 아직 안 봤을 것 같은데 뭐 몇 년 전까지는 안 그랬는데 수능 특강도 레벨 3는 이제 좀 어려워졌어요. 그리고 확통은 특히나 어렵고요. 이걸로 여러분 이제 내신 공부를 막 할 텐데 여러분 시험은 좀 더 어렵게 나올 거고요. 막 숫자 바꿔서 낼 거거든요. 힘내시고요. 9개의 점이 이렇게 있고 뭐 선분 있는데 뭐 의심할 거 없어요. 그냥 10개 선분 그냥 쭉 나열한 거고요. 거기에다가 각각의 점에다가
빨간색, 주황색, 노란색 세 가지의 색을 이용해서 칠을 할 텐데 문제는 없으니까 이제 우리 이렇게 세 개 합시다. 요거 빨간색, 요거 파란색, 요거 노란색 이렇게 해서 세 가지를 가지고 칠을 할 거라고 볼 텐데 B와 H에는 같은 색을 칠할 거고 B하고 H에는 같은 색을 칠할 거고 이 10개 선분의 양 끝점에는 서로 다른 거 하겠대요. 이건 결국 이웃한 점들끼리는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거예요. 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근데 일단 B랑 H에 어떤 조건이 달려 있으니까 얘네들을 먼저 좀 생각을 해보면 얘랑 같은 색을 칠할 거라고 했는데 B에서 H까지 가는 동안에 연결한다고 보면 중간에 점 두 개를 거쳐야 되거든요. 여기서 뭐 예를 들면 이렇게 가는 거 또는 뭐 이렇게 가는 거 또는 이렇게 가는 것들인데 어쨌든 점 두 개를 더 거쳐야 한다는 거야. 생각을 해보면 B랑 C는 서로 다른 색이어야 되고요. C랑 G도 서로 다른 색인데 G랑 H도 서로 다른 색이거든요. 그러면 요거까지만 보자고. B, C, G. B랑 C는 다른 색이에요. C랑 G도 다른 색이에요. 그런데 B랑 G는 이거 없다고 치면 같은 색인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얘 때문에 G는 이거랑도 또 다른 색이어야 돼요. 무슨 말인지 되죠? 게다가 F도 다시 고려를 해보면 그래서 B랑 G에 서로 다른 색을 칠할 건데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C와 F는 또 같은 색을 칠할 수밖에 없어져요. 그죠? 다시 집중해. 다시 B랑 C는 다른 색을 칠해요. C랑 G도 다른 색을 칠해요. 그래서 요 세 점만 보면 뭐 이거 세 개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요. 세 색깔 중에. 요거는 남은 두 색깔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 요것도 남은 두 색깔 중에 하나 칠하면 되고 그럼 이리로 와서 보면 얘도 마치 요 놈만 피하면 될 것처럼 생겼지만 요 놈만 피하면 되는 게 아니라 요 놈도 피해야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같은 색이냐 다른 색이냐에 따라서 여기다 칠할 수 있는 색깔의 개수가 달라져요. 그런데 얘랑 얘는 필히 다른 색이어야 한다고. 이것 때문에. 얘네 둘이 같은 색을 칠할 거니까. 얘네 둘은 인접해 있으니까 다른 색. 얘네 둘도 인접해 있으니까 다른 색. 얘네 둘은 인접해 있지 않지만 얘랑 얘가 같은 색이니까 얘네 둘도 다른 색. 그럼 B, C, G가 셋 다 다른 색. 게다가 F는 뭐라고? 얘랑 얘가 둘이 다른 색이기 때문에 남은 한 가지 색을 칠해야 되는데 그러다 보면 이거 둘은 또 같은 색이 될 거라고요. D로 와볼까요? 지금 요 상황 그대로 180도 돌리면 F가 처한 처지나 D가 처한 처지나 똑같은 거죠. 즉 G랑 D는 또 같은 색을 칠할 수밖에 없다 그런 이야기예요. 오케이? 나머지에 A랑 E랑 I는 이거 뭐 얘는 요거만 피하면 돼요. A도 요거만 피하면 되고요. I도 요거만 피하면 돼요. 그러니까 얘네들은 그냥 곱하기 2 하면 끝나는 거고 사이에 껴있는 요 6개의 점이 관건이더라라는 겁니다. 그죠? 그럼 자 이제 경우 수를 한번 세보자고요. 아이고 이 노란 걸로 쓰면 좀 그렇고 B랑 H가 세 가지 색깔 중에 하나를 골라서 칠할 겁니다. 그죠? 그래서 3 이렇게 생겼다고 볼 거예요. 그러고 나서 그 다음에 뭐 C에다 먼저 칠한다고 볼까요? C에다 칠하는 경우의 수는 두 가지입니다. 말했지만 C랑 F는 같은 색을 칠해야 합니다. 그런 다음에 G에다가 색을 칠한다고 보면 G는요. C랑도 다른 색, BH랑도 다른 색. 하나밖에 못 칠합니다. 그런데 D도 어차피 같은 처지니까 한 가지 색깔을 칠한다. 그 다음 A에 칠하는 거, E에 칠하는 거, I에 칠하는 거 전부 다 이렇게 생겼다는 이야기네요. 그죠? 6, 8, 48이 답으로 있네요. 다행히. 왜죠? 그 표정은 뭐지? 아니야? 제가 안 풀어보고 들어서 그런 거. 문제를 이해하는 것도 조금 어렵긴 합니다. 그죠? 레벨 3 풀어보신 분은 문제 해석하는데도 한참 걸리긴 하죠. 근데 어쨌든
걸려있는 조건들을 이용해서 최대한 이 좀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식을 써보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그죠? 같은 색이니까 사이에 껴있는 다른들. 지금 여러분 헷갈리라고 그림 이렇게 나와 있는 거고요. 말했지만 이거 나중에 생각할 거야. 이것도 나중에 생각하고요. 이것도 나중에 생각할 거예요. 인접해 있는 게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그런데 지금 이 사이에 껴있는 애들은 서로가 막 인접해 있기 때문에 신경을 많이 쓸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얘랑 얘가 같은 색이고 얘 옆에 있는 애들부터 색을 칠한다고 보면 이거 둘이 같은 색을 칠할 수밖에 없더라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얘랑 얘가 다른 색을 칠해야 되기 때문에. 얘랑 얘가 같은 색이면 얘랑 얘는 다른 색이야. 얘랑 얘랑 다른 색이야. 이미 여기서 두 가지를 썼다고요. 그러니까 인접한 얘네들은 한 가지 색깔밖에 못 칠한다고. 같은 색으로. 마찬가지로 이거 돌리면 얘랑 얘가 또 같은 색을 칠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기다가 누군가를 칠한다고 치면 같은 색 칠할 건데 C를 보면 얘랑 같은 걸 칠하면 안 돼요. 즉 얘랑 같은 걸 칠하면 안 돼요. 색깔 3개밖에 없는데 얘랑 얘가 다른 색을 칠했다고. 그럼 하나밖에 안 남아요. 여기 두 군데 그 색깔을 칠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걸 계산한 게 얘네들이더라라는 거라고. 그리고 나머지 얘네들은 인접해 있는 색깔들만 피하자 그런 이야기고요. 됐죠? (2번은요) 바나나 우유 8개, 딸기 우유 2개, 초코 우유 하나, 흰 우유 하나. 4개의 서로 다른 주머니에 3개씩 넣을 거래요. 혹시 저기 1월 달에 수업하면서 그런 것도 했나요? 무슨 같은 공, 다른 공, 같은 주머니, 다른 주머니, 빈 주머니 있고 없고 경우의 수 세는 거? 했어? 그것도 집합 분할을 안 했기 때문에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뭐 그런 것도 결국 조 짜는 거 가지고 할 수 있거든요. 그 얘기 왜 했냐면 이런 애들을 가지고 결국 4개씩 쪼갤 건데 주머니가 다 다르게 생겼다는 것이 또 관건이에요. 그러니까 조를 짜는 것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주머니에다 또 넣어야 한다는 게 문제라는 거야. 그죠? 근데 그 조를 이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문제는 이 바나나 우유 8개는 서로 구분하지 않을 거고요. 딸기 우유 2개도 서로 구분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냥 앞에서 우리 함수할 때처럼 4개씩 조를 짜가지고 4군데다 분배하는 거야. 또 이렇게 단순하게 끝날 문제는 아니라는 거예요. 서로 다 다른 거고 서로 다 다른 주머니면 이걸로 조를 편성한 다음에 분배할 수 있거든요. 근데 지금 얘는 막 같은 게 섞여 있어요. 그래서 조를 그냥 짠다? 이걸로 풀기는 좀 어렵다는 겁니다. 어렵다는 거예요. 제가 한 말 이해 못했으면 그냥 문제가 어렵다고. 그냥 졸라 어렵다고. 어렵다고 엄청. 어쨌든 바나나 우유 8개, 딸기 우유 2개, 초코 우유, 흰 우유 이렇게 했는데 총 개수가 그래서 보시면 8개, 10개, 12개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3개씩 들어가겠네. 그죠? 서로 다른 주머니 ABCD에 3개씩 넣을 건데 같은 것끼리는 구분 안 하고요. 바나나 우유 3개가 들어가는 주머니가 하나 있고 바나나 우유가 1개 들어가는 주머니가 1개 있대요. 바나나 우유 총 8개인데 3개는 한 주머니에 넣을 거고 하나씩 들어가는 주머니가 또 하나 있대요. 그럼 4개 남았으니까 2개 이렇게 들어가겠네. 그죠? 오케이? 그럼 바나나 우유가 많으니까 바나나 우유 먼저 넣어보자고요. 바나나 우유가 3개짜리, 2개짜리, 2개짜리, 1개짜리 이렇게 생겼어요. 바나나 우유를 먼저 넣을 거예요. 이거 넣을 주머니 고르는 경우의 수는 일단 A, B, C, D 다 비어있는 주머니야. 비어있는 주머니에 얘만 빡 넣고 끝날 거잖아요. 경우의 수 몇 가지냐면 4가지입니다. 그죠? 주머니 4개 중에 하나 골라서 바나나 우유 3개 딱 넣고 치울 거거든요. 그 다음은 2개, 1개 넣을 건데 결국 이건 뭐 하는 거냐면 남은 주머니 3개 중에 하나를 고르는 거랑 같죠. 그 고른 녀석한테다 얘 넣을 거거든요. 아니면 남은 주머니 3개 중에 2개를 골라서 거기다가 2개씩 넣고 남는 거 하나에 1개를 넣는 거랑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렇게 생겼다는 거예요. 바나나 우유를 넣는 경우의 수가 이만큼이더라라는 겁니다. 12가지. 이렇게? 이러고 나서 보면
세 개가 다 들어간 주머니는 어차피 꽉 찼으니까 신경 안 쓰셔도 되고요. 두 개, 한 개 들어가 있는 주머니는 이제 신경을 써야죠. 얘는 똑같이 두 개지만 바구니에 이름이, 주머니에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서로 다른 주머니예요. 그죠? 여기에다가 이제 딸기 우유 2개, 초코우유, 흰 우유를 넣을 거예요. 뭐부터 넣을래요? 딸기 우유가 2개여서 딸기 우유를 먼저 넣어도 되는데, 그냥 딸기 우유는 빈자리에 넣는다고 치고요. 난 초코우유가 좋으니까 초코우유를 먼저 넣읍시다. 초코우유를 넣는 방법의 수는, 이 상태에서 초코우유를 넣는 방법의 수는 3가지입니다. 빈 주머니가 3개니까. 근데 그래서 3이라고 치고 그 다음에 흰 우유 넣을 거야. 흰 우유를 넣는 방법의 수는 어쩌면 2가지일 수도 있고 어쩌면 3가지일 수도 있습니다. 왜? 초코우유를 여기다 넣으면 꽉 차서 끝났어요. 흰 우유는 이거 둘 중에 하나 들어가야 돼요. 그런데 초코우유를 여기다 넣었으면 세 주머니가 다 아직 빈자리가 있어요. 흰 우유는 3군데 중에 하나 들어가게 될 거다라는 거야. 그죠? 그럼 이제 초코우유가 여기에 들어가느냐 여기에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흰 우유가 들어갈 자리의 개수가 달라지고요. 흰 우유까지 넣고 나면 그 다음엔 신경 안 써도 되죠. 딸기 우유 그냥 다 때려 넣으면 끝나거든요. 빈자리에. 그쵸? 그래서 초코우유를 그 다음에 넣을 건데 이 초코우유를 넣는 경우가 여기다 넣는 경우, 그러니까 여기나 여기다 넣는 경우, 2개짜리 넣는 경우, 2개에다 넣는 경우가 있고 1개에다 넣는 경우가 있다는 거야. 2개에다 넣는 경우가 몇 가지 있냐면 총 2가지 있겠죠. 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이 주머니에 넣을 수도 있고. 그럼 이 주머니에 넣든 이 주머니에 넣든 흰 우유 입장에서 보면 이제 들어갈 자리가 2개밖에 없는 거예요. 둘 중에 어디 들어가든 들어가면 흰 우유까지 끝났고 남는 자리에 빨간색이 들어가면 돼요. 만약에 뭐 초코우유, 흰 우유가 들어갔어. 빨간색이 여기 다 들어가면 되고요. 초코우유, 흰 우유가 들어갔으면 하나씩 들어가면 되고요. 그죠? 그래서 그렇게 생겼다는 이야기고. 초코우유가 여기에 한 군데 남은 거에 들어갔다고 치면 이건 경우의 수 하나밖에 없고요. 그때 남은 흰 우유는 어디에 들어갈 수 있냐면 3군데 중에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어요. 그리고 나서 남는 자리에 이제 또 딸기 우유가 쏙쏙 들어가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면 4가지, 이렇게 하면 3가지. 그래서 초코우유와 흰 우유가 들어가는 경우의 수가 총 7가지가 되겠네요. 답이 얼마야 그래서? 12에 7이면 답은 맞니? 그런 답이 있어? 아, 이 주관식이구나. 근데 그러면 저 바나나 먼저 넣는 거 말고 저거를 바나나를 넣고 그 다음에 저 순서를 안 정하고 그 밑에 거 먼저 하면 안 돼요? 밑에 거 먼저가 뭐지? 다시. 바나나를 먼저 3, 2, 1을 해놓고 저 순서를 안 정해놓고 그 다음에 저 초코랑 흰우유랑 저 딸기를 넣어서 4팩을 구하면 돼요. 넣어서 4팩. 주머니를 구분하지 않고 지금 질문한 거 뭔지 이해됐어? 지금 질문한 거 뭐냐면 주머니에 일단 넣지 않고 일단 이렇게 책상 위에 무리를 지어 놓은 다음에 내 무덩이를 만들어 놓고 나서 그 다음에 주머니에다 ABC에다 넣자 그런 이야기야. 그러니까 4팩을 마지막에 하자 그 얘기인데 4팩을 하겠다는 건 이 4개의 덩어리가 다 다르다는 거거든요. 같은 경우도 있어요 근데. 바나나 3개, 2개의 흰 우유, 2개의 딸기, 2개의 딸기, 여기에 바나나 초코 흰 우유. 그러면 그 4묶음 중에 2묶음은 같은 묶음이에요. 나 한국말 하고 있다니까? 다시. 지금 아이디어는 뭐냐면 지금 제가 푼 건 바로 뽑아서 주머니에 빡빡빡 넣고 있거든요. 그죠? 주머니에 바로 넣으면서 지금 계산을 하고 있는 중인데 나온 질문은 주머니에 넣는 건 나중에 하고 일단 조 편성을 먼저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주머니에 넣자는 거야.
그럼 언뜻 생각해 보면 바나나 3개고 2개 하나에 그럼 얘한테다가 뭐 흰색이나 초코나 뭐 뭘 딸기를 줄 거고 그렇게 해서 총 4개의 묶음을 만들 수 있고 그 4개의 묶음을 만들어 놓고 나서 주머니에 나중에 넣으면 안 되냐? 인데 이 4개의 묶음이 서로 구분이 되면 그러니까 요거는 바나나 3개, 요거는 바나나 2개에 딸기 하나, 바나나 2개에 초코 하나, 뭐 바나나 하나에 딸기 하나에 흰우유 하나 이런 식이면 다 다르잖아요. 그 4개의 무덩이가 다 다르면 A, B, C, D에 넣는 경우가 어차피 다 다를 거기 때문에 4팩 이러고 끝날 건데 그 4개 중에 바나나 3개, 바나나 2개 딸기 하나, 바나나 2개 딸기 하나, 바나나, 초코, 흰우유 이렇게 들어가 버리면 2개의 무덩이는 똑같이 생긴 녀석이라는 거야. 그럼 이건 4팩 하면 안 되죠. 4팩 나누기 2팩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절을 할 수가 없다는 거야. 뭘 구해가지고 거기다 4팩 한 방에 곱해서 끝날 수가 없어요. 왜? 이 네 묶음으로 나누는 경우가 이 네 묶음으로 뭐라고 해야 돼? 한국말이 이렇게 어려워요. 네 묶음으로 나누었을 때 어떻게 나누어지느냐에 따라서 4팩을 곱하는 경우도 있고 4팩 나누기 2팩을 곱해야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어차피 그걸 따로 세야 한다는 거예요. 그걸 따로 세서 이렇게 곱해가지고 더 할 거야. 뭐 해도 됩니다. 그렇게 하는 것까진 괜찮아요. 근데 이제 요 문제에선 그렇게 하는 것이 괜찮은데 조금 더 일반적으로 접근해보자면 이렇게 어차피 분류를 해서 따로따로 세는 거면 그냥 노가다 하는 거와 다르지 않아요. 거의. 그죠? 그래서 이제 그게 귀찮으니까 그냥 바로바로 주머니에 넣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오히려 주머니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좀 더 할만할 수도 있어요. 이게 만약에 다 같은 주머니였다면 또 좀 얘기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어쨌든 미리 넣어서 싹싹 처리할 수 있는 애들은 처리하는 거니까. 그리고 보시면 주머니에 이름이 달려있기 때문에 봐봐요. 이걸 주머니에 이름이 없이 그냥 이렇게 무더기를 만드는 중이었다고 치면 이 둘을 구분할 수가 없거든요. 그죠? 바나나 우유 2개, 일단 바나나 우유를 먼저 3개, 2개 하나 이렇게 분류하고 나서 그 다음에 얘네 남은 우유들을 분배를 할 텐데, 분류를 할 텐데, 이 2개는 구분할 수 없다는 거야. 여기다 초코 주고 여기다 흰우유 준 거랑 여기다 흰우유 주고 여기 초코 준 거는 똑같다는 거예요. 경우가. 이 주머니에 넣지 않으면. 그러니까 차라리 주머니에 넣어버리면 이 둘은 구분이 되잖아요. 바나나 우유의 개수는 똑같지만 그 주머니에 이름이 달려 있으니까. 그래서 차라리 서로 다른 주머니에 넣는 게 오히려 낫다는 거지. 계산하기가. 미리 넣는 게. 저 위에 건 그냥 4팩에다가 이 나누는 거. 뭐 그런 셈이죠. 제일 짜증나는 문제. 제일 질문을 많이 했던 문제고요. 여러분의 선배들이. 그 말은 제가 제일 많이 풀었던 문제고요. 근데 약간, 지금 그 해설에 나와 있는 풀이가 무리로 제가 제일 설명을 많이 한 것 같은데, 제가 설명할 때마다 조금씩 다르거든요. 그냥 그때그때 생각나는 대로 그냥 하니까. 근데 해설에 나와 있는 대로 설명을 제일 많이 하긴 했는데, 뭐 다른 걸로도 막 누가 질문해서 막 해설했던 적이 있거든요. 근데 그게 잘 기억이 안 나서 그냥 해설에 있는 대로만 일단 설명을 할게요. 혹시 다른 아이디어로 푸셨으면 아마 이상하진 않았을 수도 있거든요. 한번 얘기를 해보자고요. 어쨌든 일주일 동안 영어 또는 수학을 하루에 한 과목씩만 할 거래요. 여러분 저러시면 안 됩니다. 매일매일 둘 다 하셔야 돼요. 국어도 하시고요. 어쨌든 하루에 한 과목씩 공부할 계획을 세울 건데 수학을 3일 이상 연속으로 공부할 계획을 세우래요. 바람직하죠. 그래서 일주일 동안, 즉 7일 동안 수학이나 영어를 채워 넣을 건데 수학이 3개 이상 연달아 있어야 된다는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좀 그냥 작정하고 노가다 할 거야. 레벨 3니까 노가다겠지. 라고 작정을 하고 할 생각을 해보면 그럼 3일 연속된 경우, 4일 연속된 경우, 5일 연속된 경우, 6일 연속된 경우 다 구하는 거지. 7일 연속은 하시면 안 돼요. 영어를 하기는 해야 되거든요. 영어를 하루 정도는 해야 되기 때문에 3일 연속인 거, 4일 연속인 거, 5일 연속인 거, 6일 연속인 거 다 하는 겁니다. 근데 반대로 그렇게 하기 싫으면
그냥 이틀 연속하는 거나 아니면 연속한 날짜 없이 띄엄띄엄 하는 거나 아예 없는 거나 수학 안 해. 영어 할 거야. 난 특기자. 막 이러면서 영어만 막 하는 거야. 그런 경우를 세서 전체에서 빼는 것도 방법은 돼요. 전체라는 건 그냥 매일매일 영어 수학 2의 7승 이렇게 생각했지 뭐. 그죠? 그럼 전자가 편할까 후자가 편할까를 이제 작전을 세우셔야 된다고요. 머릿속으로 계산 완전히 숫자가 나오는 건 둘째고 작전을 세우는 거지. 첫 번째 방법은 말한 것처럼 3일 연속, 4일 연속, 5일 연속, 6일 연속을 다 구해가지고 더하는 거. 두 번째 방법은 전체에서 이틀 연속인 애들만 있는 거랑 하루 연속, 그러니까 연속인 거 없는 거랑 수학을 아예 안 하는 거랑. 그럼 그때 영어를 아예 안 하는 것도 해야 되는 거 뭐 그것도 하긴 해야죠. 그런 거는 전체 경우에서 그건 빼고 생각하는 거지. 어쨌든 원래대로 하느냐, 여사건으로 하느냐 이거든요. 근데 왠지 여사건이 좀 개수가 적어 보이잖아요. 2개씩 하고 하나씩 하고 없는 거. 쌤 좀 편할 것 같잖아요. 망합니다. 망해요. 2개씩 연속한다고 했는데 그 말은 수학을 이틀만 한다는 이야기 아니에요. 2개씩 연속된 게 몇 개 있느냐로 또 나눠야 돼요. 2개씩 연속된 게 월화, 수요일 떼고 목금 떼고 끝인가? 토일. 아 이거 안 되지? 그럼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2개씩 붙은 게 한 번만 할 수도 있고요. 2번 할 수도 있어요. 심지어 월화, 수요일 영어, 목요일 수학, 금요일 영어, 토요일 수학, 일요일 이런 거 다 세야 돼요. 수학이 몇 개냐로 구분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거야. 2개만 붙어 있는 게. 이해되죠 무슨 얘기지? 아니 반대로 연속돼서 수학을 안 할 거야 라고 생각해 보면 수학을 최대 3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4일까지 할 수 있거든요. 그럼 수학을 며칠 하느냐에 따라서 경우수를 또 다 나눠야 돼요. 엄청나게 귀찮은 일이라는 거야. 그래서 개수가 더 적은 것 같지만 실제로 여사건이 훨씬 더 고생스러운 이야기란 거고요. 그래서 처음 얘기할 때 약간 비웃었지 속으로. 하지만 3일 연속인 거, 4일 연속인 거, 5일 연속인 거, 6일 연속인 거로 나누어서 계산하는 것이 차라리 어려워 보이지만 더 쉬운 방법입니다. 더 생각할 게 없거든요. 6일 연속으로 하는 게 좀 쉽겠죠. 6일 연속으로 하는 경우는 몇 가지니? 2개밖에 없어요. 월화수목금토 1. 월, 화수목금토 1. 그죠? 그러니까 6일 연속으로 한다는 건 어차피 2가지 경우밖에 없기 때문에 얘는 더 얘기할 것도 없고 그냥 끝났고요. 5일 연속으로 하는 건 얘도 그냥 손으로 세자면 그냥 셀 수 있거든요. 요거까지는 그냥 손으로 한번 세보자고요. 수학이 5개 붙었어. 이거 한 세트로 몰려다니면서 그 양옆으로 더 이상 수학을 놓으면 안 되거든요. 그래서 막 이런 생각을 하는 거지. 아, 내가 월, 화, 수, 목, 금을 수학을 할 거야. 그럼 토요일은 영어가 와야 돼요. 일요일은 수학이 와도 되고 영어가 와도 돼요. 2가지. 그러니까 월, 화, 수, 목, 금인 경우 2가지. 그럼 요거 그대로 싹 뒤집어가지고 수, 목, 금, 토, 일인 경우도 2가지. 달력을 거꾸로 보면 되잖아요. 월, 화, 수, 목, 금, 토, 일을 월, 화, 수, 목, 금, 토를 이렇게 보면 되잖아요. 그죠? 2가지. 그럼 사이에 껴있는 거. 화, 수, 목, 금, 토가 수학인 경우면 이때는 월요일과 일요일은 무조건 영어여야 되죠. 1가지. 총 몇 가지냐면 5가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생겨온 게 5가지더라라는 거예요. 요 정도는 머릿속으로 그냥 막 계산하죠. 이제 4일 연속이 되면 이때부터는 골 아파집니다. 아이디어는 비슷하거든요. 5일 때 했던 거랑 이 4일 연속이 월, 화, 수, 목이면 금요일만 영어가 끼어 들어가면 돼요. 토일은 아무거나 막 들어가도 돼요. 근데 중간에 어설프게 화, 수, 목, 금이 수학이면 월요일도 영어여야 되고 토요일도 영어여야 돼요. 일요일만 남는다고요. 자, 간다. 월, 화, 수, 목이 수학이야. 손가락이 5개밖에 없어서요. 이렇게 합시다. 월, 화, 수, 목이 수학이야. 그럼 얘는 영어예요. 끝났어. 요거밖에 없네요. 경우 몇 가지냐면 4가지예요. 이틀 다 수학 와도 상관없잖아요. 그죠? 다음 이렇게죠. 화, 수, 목, 금이 수학이야. 그럼 월요일 영어고 토요일도 영어예요. 일요일만 남아요.
요거 둘 중에 아무거나 들어가면 됩니다. 그죠? 요거는 두 가지예요. 그 다음은요. 수목금토인데 이건 월화수목을 이렇게 뒤집은 거랑 똑같다고요. 그죠? 어떻게 해야 되냐? 이렇게 하면 돼요? 화수목금 이 뒤에 거부터 할까요? 목금토일이 영어 수학이면 요것만 영어고요. 앞에 두 개가 남죠. 아무거나 어디 되잖아요. 이건 마치 뭐랑 아까 똑같았다고. 월화수목이 수학이고 금요일이 영어야. 그래서 두 개가 남은 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이걸 거꾸로 생각하면 되잖아요. 일, 토, 금, 목이 수학이고 수요일이 영어면 월, 화 아무거나 된다. 대칭이라고. 뒤집으면 된다고 그냥. 됐어? 아, 이거요? 갑자기 여기로? 5일 연속이면 이렇게 수학, 영어, 이건 아무거나. 근데 요거 그대로 싹 뒤집으면 일요일부터 수요일까지 수학, 화요일 영어, 월요일 아무거나. 근데 월요일에 수업 오면은 6일 연습 끝나는 거 아, 아니에요? 여기에 영어 낄 거잖아요. 다시 그러니까 월화수목금 하고서 영어. 영어하고 일요일에 수학하면요. 연속은 다시- 아니잖아. 다시 아니, 수요일에 7일만 할 거야. 인생은 일주일밖에 없어요. 일주일 끝. 일주일 동안만 하는 거야. 그냥 뭐 일주일 동안의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됐죠? 네. 그래서 이렇게 생겼고요. 3일 연속인 건 한숨 쉬지 마. 월화수. 그럼 목요일까지 영어예요. 3일 남아요. 그죠? 8가지. 자, 이거 3일 연속은 조금 헷갈리니까 여기다 따로 쓸게요. 어떻게 하기로 했냐면 월, 화, 수에 수학이 들어가는 경우면 목요일 영어니까 금, 토, 일 3일 남아요. 그래서 이거 이렇게 생겼어요. 화, 수, 목이 수학이면 월요일은 무조건 영어여야 되고요. 금요일도 영어여야 돼요. 토요일, 일요일 이틀 남아요. 그 이틀은 아무거나 공부해도 상관없어요. 수목금을 수학을 할 거야. 그러면 화요일과 토요일이 영어가 들어갈 거고요. 월요일과 일요일이 남죠. 아무거나 들어가도 돼요. 이렇게 생겼어요. 그러면 목금토는요. 이거랑 똑같죠. 화수목이나 목금토나 이렇게 뒤집으면 되는 거니까. 그죠? 그래서 얘도 이렇게 생겼어요. 금토일인 것도 이거랑 똑같겠죠. 이렇게 생겼어요. 문제는 겹치는 게 있어요. 월화수 금토일. 월화수 목요일에 영어, 금토일에 수학. 이러면 여기서도 셌고 여기서도 셌어요. 그거 하나 빼야 돼요. 보기 봐. 와, 일식 차이나. 짜증나죠. 그래서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래서 월화수랑 금토일에 모두 다 수학을 하고 목요일만 영어를 하는 경우면 여기서도 한번 셌을 거고 여기서도 한번 셌을 거예요. 그래서 그거 하나를 빼시면 됩니다. 이거 말했잖아. 이거 되게 어려운 문제예요. 이거 요 단원에서 제가 제일 많이 질문 받았고 제일 많이 설명한 문제예요. 여기서 월화수 금, 토, 일 수학인 경우를 세죠. 얘가 의미하는 건 월화수가 수학이니까 목요일까지 영어야. 금, 토, 일 3일 남았으니까 아무거나 와도 돼서 2의 3승인데 2의 3승 중에는 수학이 들어있다고요. 이해됐어? 지금 무슨 얘기인지? 다시 2의 3승이라는 건 금요일에 영어 수학, 토요일도 영어 수학, 일요일도 영어 수학 아무거나 와도 된다고. 월화수는 수학으로 박혔고 목요일도 영어로 박혔으니까
금토일은 네 마음대로 짜라고. 그게 8가지라고요. 왜 8가지인지 알겠어? 그게 왜 8가지인지 알겠는데 월화 수랑 금토일이 똑같아. 그러니까 여기 월화수에 수학을 박아서 금토일에 네 마음대로 짜라고 한 경우 중엔 금토일에 다 수학인 경우도 있다고요. 근데 그건 여기서도 또 세고 있잖아요. 그 경우 한 번이 겹친다고. 어려워요. 더 얘기하면 오늘 안 끝나니까. 다음 비슷한 녀석을 앞에서 했는데 그거보다 조금 더 어려워졌죠. 7명이 앉을 건데 가에 보니까 A가 앉은 자리를 1번으로 할 거래요. A는 앉았어 이미. 손댈 게 없어요. 그리고 어디 갔어? 원탁에 앉는다고 했지만 1번을 먼저 앉혀서 거기다 자리를 1이라고 딱 박아버렸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에요. 원탁에 앉는 거긴 하지만 A가 먼저 앉았고 그 자리 1번 자리야 라고 번호를 딱 정했고 시계 방향으로 돌아가면서 2, 3, 4, 5, 6, 7이라고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더 이상 원순열이 아니라고. 원탁을 돌릴 수 없잖아요. A가 앉았으니까. 왜 웃긴 거지? 짜장면 집. 나는요 B가 5번 자리에 앉는데요. 그럼 B의 자리도 이미 정해졌어요. 신경 쓸 게 없다는 거야. A와 B가 앉아버렸기 때문에 남는 애들만 보면 되는데 A 바로 옆자리 중에 적어도 하나는 DEF가 C 바로 옆자리에는 이 C 바로 옆에 중에 적어도 하나는 DEF가 똑같이 DEF거든요. 그러니까 A 양옆이랑 C 양옆에 DEF가 앉아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A, B는 앉았고요. C가 어쩌고 저쩌고 DEF가 어쩌고 저쩌고야. 그럼 G는 뭐야? 혼자 남은 G는 아무 데나 앉아도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아무 데나 앉아도 된다고 했지만 사실은 얘가 키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봐봐. A가 있고 C가 있는데 상상을 해보면 A 바로 옆에 C가 앉을 수도 있거든요. 그러면 A의 양옆 중에 하나는 DEF가 앉아야 되는데 C가 하나 앉아버리면 이쪽에 DEF 중에 한 놈이 와야 되고요. 마찬가지로 C 입장에서도 보면 옆에 A가 있으니까 이쪽에 DEF 중에 한 명이 와야 돼요. 그러려니 쉽죠? A가 있고 C가 있는데 둘이 이웃하지 않았으면 양옆 중에 DEF가 오면 되고 양옆 중에 DEF가 오면 되거든요. 근데 빈자리가 몇 개 있느냐를 보면 그러니까 다 조건을 만족하지 않는 경우를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A와 C가 서로 이웃해 있고 A, C, A의 옆에 G가 와서 앉아버리면 DEF가 앉을 데가 없죠. 쓰면서 할까요? 그냥 자, 1, 2, 3, 4, 5, 6, 7 이렇게 있는데 여기는 A가 앉기로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B가 앉기로 했어요. 남는 자리가 5개야. 어딘가엔 C가 앉을 거고요. 어딘가엔 DEF가 앉을 거예요. 그리고 남는 자리에 G가 앉을 건데 그래서 C를 먼저 좀 앉혀보자는 거야. 뭐 DEF 중에 누군가 오면 된다니까 그냥 그렇다 치고 C를 먼저 좀 앉혀볼 텐데 그럼 C가 2번 자리에 앉는 경우로 생각을 해보자고요. 이렇게 여기 이렇게 앉았어. 그러면 7번 자리와 3번 자리에 DEF 중에 한 명이 와야 되고요. 누가 오든 상관없지만. 그럼 남는 게 4번, 6번 자리인데 DEF 중에 2명이 앉고 남는 한 명이랑 G가 4랑 6이 앉으면 되거든요. 근데 DEF는 사실은 구분 안 하겠다는 거야. 이것들 중에 누군가 와서 앉으면 된다는 이야기니까 얘네들끼리는 사실은 거의 구분 안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요. 그래서 아무 조건도 달려있지 않은 G지만 저걸 먼저 앉히자는 거예요. G를. C가 여기 앉았대. 그럼 G는 3번에 앉으면 안 되죠. DEF가 못 오잖아요. 7번에도 앉으면 안 돼요. DEF가 못 오잖아요. C가 2번에 앉으면 조건 없는 G는 4번이나 6번 밖에 못 앉아요. 그래야 남는 세 자리에 DEF가 마음껏 앉아도 다 조건을 만족할 수 있다고. 그죠? 그러니까 자, C가 2에 앉으면 G는 4 또는 6에 앉을 수 있고요.
그래서 4 또는 6에 앉으면 남는 자리 3개, 남은 애들도 DEF. 3팩 이러고 끝날 거다 그런 얘기예요. 이거 영상 잘리는데. 이 뒤로 DEF가 3팩. C가 3번에 앉으면요. C가 3번에 앉았어. 그럼 G는요. 2번에 앉아도 돼, 안 돼? 여기에 G 들어와도 돼, 안 돼? 되죠. 남는 자리가 4, 6, 7이야. 거기에 DF 앉을 거거든요. A 옆에 DF 중에 한 명 와요. C 옆에도 DF 중에 하나 올 거라고. 그러니까 G는 아무 데나 앉아도 돼요. 이거 2, 4, 6, 7. 아무 데나 와도 돼요. 그리고 DF가 앉을 거예요. 3팩. C가 4에 가면요. G는? G가 앉을 수 있는 자리는? 2번 된다고 안 된다고? 돼요. 안 되죠. 얘 옆에 지금 얘가 왔거든요. 되고? 되죠. 그러니까 G는 2번, 6번, 7번 자리에 갈 수 있고요. 그러고 나서 DF는 3팩. C가 5는 안 되고 6에 가서 앉았어요. 이건 뭐 이거랑 거의 똑같겠죠? C가 여기 이렇게 가면 G는 여기는 안 돼요. C 옆에 하나는 비어 있어야 되니까. 그래서 2번, 3번, 4번에 갈 수 있고요. 그 다음 DF는 3팩. C가 7번 자리에 간대요. 그럼 G는 여기 안 돼요. 여기도 안 되고 요거 두 개는 되는 거지, 그죠? 3 또는 4에 가요. 그리고 DEF가 3팩이에요. 2 곱하기 3팩, 4 곱하기 3팩, 3 곱하기 3팩, 3 곱하기 3팩, 2 곱하기 3팩. 그러니까 요 앞에 있는 숫자들을 먼저 더하면 2 더하기 4 더하기 3 더하기 3 더하기 2예요. 얼마냐? 14. 14에다가 6을 곱하시면 되겠네요. 그죠? 어차피 다 똑같이 3팩이니까 앞에 거 먼저 더하고 3팩 곱하자 그런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쓰자면 이렇게 생겼는데 얘도 마치 뭐 하는 거랑 같으냐면 수영도 하는 거랑 거의 같은 거예요. 그죠? A와 B의 자리는 정해져 있고 C가 어디 앉느냐에 따라서 D에 오는 경우의 수가 달라지는데 물론 요령을 부리자면 DEF가 아니라 G를 먼저 앉힌다는 것이 사실 이 문제를 푸는 핵심이거든요. DEF 중에 한 명을 골라서 A 옆에 누가 앉느냐를 세기 시작하면 그때부터는 완전 망하는 거지. 이거 다 따로따로 계산하겠다는 얘기거든요. 그럼 이제 별표 치고 넘어가는 거죠. 안 해. 근데 얘는 역시나 DEF 중에 한 명이 어쩌고 저쩌고고요. 얘네들은 다 마치 같은 것인 것처럼 취급하는 것이고 그리고 제한이 좀 걸려 있는 거잖아요. 어디 앉으라고. 아무 데나 앉을 수 있는 G를 먼저 좀 앉혀보자라는 거예요. 지금 제가 C를 먼저 앉혔는데 C가 아니라 G를 먼저 앉힌 다음에 그 다음에 C를 앉힌다고 생각하셔도 돼요. 그죠? 지금 제가 C를 먼저 앉혔지만 반대로 G를 이제 뭐 2번에다 먼저 앉히는 거야. 그럼 C가 갈 수 있는 자리를 골라보자고요. C는 여기 와도 된다고 안 된다고? C는 여기 와도 되죠. 4, 6, 7 남는데 DF 들어갈 거예요. 여기 오는 것도 괜찮고요. 여기 오는 거 괜찮아요. 여기 오는 건 안 되죠. A 옆에 빈자리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C는 여기에 못 간다고요. 이렇게 3개 가고 그 다음 3팩 이렇게 생겼다고. DF는 아무 데나. 그죠? 그래서 남는 자리에 그냥 DF를 집어넣는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DF 먼저 할 게 아니라 C랑 G를 먼저 좀 채워 넣고 G를 먼저 넣는다고 보는 게 낫겠다죠. 조건 없는 G를 먼저 채워 넣고 그 다음 C, DF 이렇게 집어넣는다고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사건? 여사건으로 하겠다는 건 그럼 A, B가 앉았으니까 남는 애 5명이 앉을 건데 5팩으로 그 중에 다 조건이 깨지는 경우를 보자는 거죠. 지금 저는 깨지는 경우들을 빼고 센 건데 깨지는 경우를 세자는 건 그럼 A랑 C, A가 C랑 G 사이에 껴있는 경우인 거네. 그죠? 혹은 반대로 C가 A랑 G 사이에 껴있는 경우인 거네. 그런 경우들을 찾아서 빼자 그 얘기네요. 괜찮네 그것도. 해볼까요?
공부하는 거니까 대학 가자. 얘가 깨지는 경우는 A랑 C랑 G가 서로 인접해 있는 건데 이것도 A, G, C 이렇게 인접하는 건 상관이 없잖아요. A, C, G거나 뭐 C, A, G거나 이런 경우들이거든요. 손으로 그냥 좀 세보자고. A가 여기 있는데 A 양옆 A가 깨지는 경우, A가 이걸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보면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G가 오든가 반대로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G가 오는 경우. 이거 두 가지죠. 나머지 자리에 D, F가 막 가는 거야. 3팩. 그러니까 A가 깨지는 경우가 2 곱하기 3팩. 그죠? 오케이? C가 깨지는 경우로 생각해 보면 C는 사실 앉을 수 있는 자리가 많이 있지만 C 양옆으로 A와 G가 와야 되기 때문에 A는 박혀 있거든요.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G가 오는 경우 또는 여기에 C가 오고 여기에 G가 오는 경우 이거 말고는 C가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가 없죠. 아, B 옆에 여기에다가 그러네 이렇게도 있구나. CG 또는 CG 인 거야? 이거 다야? 또 있니? 이렇게 네 가지래요. 그리고 남는 자리에 3팩. 이렇게 네 개가 C가 이거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라는 겁니다. 둘 다 비슷한 정도로 어렵네요. 공부하는 거니까 두 가지 다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더 쉽다 이런 거라기보단 이렇게도 볼 수 있고 저렇게도 볼 수 있고 자리의 개수가 하나 더 늘어나거나 뭐 한 녀석의 조건이 더 달리거나 이러면 또 차원이 다른 문제가 되겠죠? 여러분 내신 대비하시면 막 그런 거 하거든요. 그래서 고민을 좀 해보십시오. 다음 재작년 레벨 3의 1번입니다. 3 이하의 자연수 n에 대해서 2n개의 수라고 했으니까 뭐 2개거나 4개거나 6개란 이야기네요. 일렬로 나열해서 만든 자연수래요. 그러니까 이건 곱한다는 뜻이 아니에요. A1이랑 A2를 곱해서 숫자를 만든 게 아니라 첫 번째 자리에 A1, 두 번째 자리에 A2 이런 식으로 온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다음 조건을 만족시키는 자연수의 개수라고 했는데 K가 1에서부터 N까지일 때 지금 얘 뭐 얘기하는 거냐면 홀수 번째 오는 거, 짝수 번째 오는 건데 그냥 홀수 번째 오는 거 전체와 짝수 번째 오는 거 전체가 아니라 짝수 번째 오는 숫자 있고 걔보다 바로 앞에 있는 녀석이랑 비교했을 때 얘가 더 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번째 자리랑 첫 번째 자리를 비교하는 게 아니라고. 네 번째 자리는 세 번째 자리랑만 비교하는 거고 두 번째 자리는 첫 번째 자리랑만 비교하는 거고. 그죠? K에다 숫자를 대입해서 보겠다는 이야기니까. 나 조건을 보면 나는 홀수 번째 오는 애들끼리만 비교했을 때는 뒤로 갈수록 커지더라 그런 이야기네요. 그죠? 그럼 이 두 개를 짬뽕하면 홀수 번째 오는 애들은 뒤로 갈수록 커지면서 홀수 번째 오는 거 바로 뒤에 있는 숫자는 지보다 큰 거 와야 돼요. 이해됐죠? 무슨 얘기인지? 이해 안 될까봐 예를 들어주고 있어요. 어렵다는 이야기예요. 이렇게 하면 니들이 이해 못하니까 내가 예를 들어서 알려줄게 라고 한 거야. n이 1일 때래요. n이 1이라는 건 n이 1인 경우라는 건 총 2개의 수를 쓰겠다는 거고요. 2개의 수라는 건 1과 2밖에 없고요. 홀수 번째 오는 숫자 어차피 하나밖에 없으니까 됐고 첫 번째 오는 숫자와 두 번째 오는 숫자, 두 번째 오는 숫자가 더 커야 된대요. 그러니까 12라고 한 개밖에 안 된다는 거야. 그래서 F1이 1이더라 라는 말이에요. n이 2인 경우면 총 4개의 수를 쓸 거고요. 이 4개의 수라는 건 1, 2, 3, 4 이렇게 4개를 쓸 텐데 홀수 번째 오는 애들 자리가 지금 4개 있고요. 요 4개의 자리에 홀수 번째 오는 녀석들은 뒤에 게 더 크고 얘네 둘을 비교하면 얘가 더 크고 얘네 둘을 비교하면 또 얘가 더 크다는 거야. 그쵸?
그럼 약간 요령을 부려보면 여기 홀수 번째에다 먼저 숫자를 넣을 건데 여기가 1이 아닌 다른 숫자가 올 수가 없어요. 홀수 번째 애들끼리 비교하면 얘가 제일 작아야 되고요. 요거 둘을 비교해도 얘가 더 작아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는 무조건 1밖에 못 오고요. 그 다음 여기 올 수 있는 건 2도 올 수 있고요. 3도 올 수 있어요. 4는 못 옵니다. 왜? 4보다 더 큰 숫자가 없거든요. 그죠? 그래서 1땡, 2땡이던가 1땡, 3땡인 경우고요. 생각을 해봐요. 여기에 만약에 2가 왔다고 치면 이 뒤에 이런 경우밖에 안 된다는 건데 이건 말이 안 되잖아요. 1이 여기 오면 안 되거든. 그죠? 이런 경우는 있을 수 없고요. 뭐 어쨌든 1이 갈 자리가 없다고. 이 바로 뒤에도 못 오고요. 홀수 번째 자리에도 못 오잖아요. 그 홀수보다 더 큰 숫자가 짝수 번째 와야 되는데 역시나 1이 갈 자리가 없다는 거야. 그러니까 1은 무조건 맨 앞에 올 수밖에 없다고요. 요 상태에서 숫자들을 채워 넣어보면 1, 3, 2, 4던가 1, 4, 2, 3이면 되겠네요. 그죠? 짝수 번째 애들끼리는 비교 안 해요. 홀수 번째 애들끼리는 전체적으로 대소를 보고 그 다음 요렇게 둘만 보면 3, 4가 이렇게 와도 되고 4, 3이 이렇게 와도 되는 거지. 얘는요 2랑 4 남았는데 2, 4는 되지만 4, 2는 안 돼요. 요거 때문에 3, 2 때문에. 그래서 이건 안 된다고요. 그래서 만들어진 숫자가 총 3가지 있더라라는 거예요. 1, 2, 3, 4, 1, 3, 2, 4, 1, 이렇게 해요. 그래서 F2는 3이더라 그런 이야기예요. 예를 들었는데 그 예도 졸라 어렵죠? F3을 물어봤어요. 숫자 3개 쓸 거래요. n이 3이면 숫자 6개, 1, 2, 3, 4, 5, 6 6자리 숫자 올 거예요. 서서 들어. 진짜 노래하려고? 홀수 번째 오는 애들 볼 텐데 아까 F2 할 때도 이야기했지만 이 자리에 1이 오는 건 확정이에요. 여기는 1 외에 다른 숫자가 올 수가 없거든요. 여기는 무조건 1이고요. 그 다음 홀수 자리에 오는 애들을 먼저 끼워 넣어보면 1, 2, 3 괜찮죠? 1, 2, 4, 1, 2, 5 이런 애들 다 괜찮죠? 그런데 1, 2, 6은 안 돼요. 6 뒤에 아무것도 못 오니까. 1, 2, 6은 빼고요. 1, 2는 다 썼으니까 이제 1, 3, 4 1, 3, 5 1, 3, 6은 역시나 똑같이 안 되고요. 1, 4, 5 1, 4, 6 안 됩니다. 6이 오는 건 안 되니까 일단 대충 보면 이렇게 6개인데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가능한 애들을 찾아가지고 세보자는 이야기예요. 1, 2, 3이 왔어요. 그럼 4, 5, 6이 들어갈 건데 4, 5, 6은요.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죠. 순서대로 4, 5, 6이 와도 되고요. 지들끼리 뒤죽박죽 바꿔도 돼요. 작은 숫자 3개가 순서대로 왔기 때문에 누가 오든 홀수 번째 자리보다는 큰 숫자 올 거예요. 그쵸? 그러니까 이런 경우라면 이때는 그냥 뭐 6가지 경우가 될 거다라는 거고요. 네, 안 돼요. 네 말이 맞아요. 네, 좀 이따 할 거고요. 일단 이렇게 생겼고 안 되는 걸 뺄 겁니다. 두 번째 거 보시면 1, 2, 4인데 남는 숫자가 3, 5, 6이에요. 안 되는 거 하나 있죠. 누구? 3. 3이 여긴 못 가죠. 여기나 여긴 갈 수 있어요. 5하고 6은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고요. 그러니까 3자리만 먼저 지정해 주면 남는 자리에 5랑 6은 막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얘는 3이 들어가는 자리가 2개, 그리고 5랑 6은 아무 데나. 그래서 총 4가지 경우가 됩니다. 세 번째는 1, 2, 5니까 남는 게 3, 4, 6인데 5 뒤에는 6밖에 못 와요. 3, 4가 남죠. 3, 4는 아무 데나 와도 상관없죠. 그러니까 얘는 6은 자리가 정해져 있고 3, 4가 지 마음대로 갈 거니까 2가지 들어가요. 1, 3, 4면 2하고 5하고 6이 남아요. 2는 여기 밖에 못 들어가네요. 어차피 5, 6은 아무 데나 들어가도 상관없네요. 그러니까 2가 들어가는 자리는 하나 있고 5, 6은 지 마음대로 들어가요.
1, 3, 5는요. 2, 4, 6 남았어요. 2는 여기밖에 못 가요. 그럼 남는 4는 또 여기밖에 못 가고요. 그래서 남는 6은 여기밖에 못 가요. 그죠? 그러니까 이건 경우가 하나씩밖에 없어요. 마지막은 얘인데 2하고 3하고 6이 남거든요. 6은 아무 데나 들어갈 수 있는데 2는 여기밖에 못 가요. 3은 갈 데가 없어요. 다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얘는 경우가 없어요. 사실은 0입니다. 그 이외에는 더 이상 볼 필요 없기 때문에 이렇게까지 보고 경우를 각각 셌더니 이렇게더라 해요. 그래서 총 15가지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런 완전 정말 삐 노가다죠. 이 경우의 수 이게 요번 주만 요래요. 요번 주만 레벨 3가 이래요. 노가다를 해야 돼요. 경우의 수 단원에서 즉 순열 조합 단원은 어려워질수록 어떻게 분류를 하느냐가 관건이거든요. 봐봐. 개수 다 세면 15개거든요. 내가 미친 척 숫자를 막 나열해가지고 15개의 수를 세? 난 못할 것 같긴 한데, 작정하고 1시간 동안 해서 할 거야. 하자면 할 수는 있어요. 그렇게 노가다 하라고 나온 문제는 근데 아니라는 거야. 경우의 수 단원에 난이도가 어려운 문제는 한 줄로 풀이가 끝나지 않아요. 이렇게 여러 번 계산해가지고 걔네들을 더하거나 곱하거나 막 이렇게 계산을 해야 하는데, 즉, 노가다가 끼어 들어갈 건데, 그 노가다도 어느 정도 분류를 해야 시험 문제 같은 노가다지, 그냥 막 백지에다 빽빽히 쓰세요. 이런 노가다는 당연히 말이 안 되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좀 어려운 단원의 문제는 필히 노가다가 들어가요. 관건은 어떻게 분류해서 노가다 할 거냐라는 거예요. 그래서 홀수 번째 오는 거 먼저 생각할 거야. 그 뒤로 경우의 수 세서 더 할 거야. 이렇게 분류하는 게 요 문제에서는 핵심이라는 거고, 결국엔 티가 난다고요. 짝수 번째 오는 거, 그 바로 앞에 있는 거. 그리고 홀수 번째 오는 애들끼리는 어쩌고 저쩌고. 그러니까 홀수 번째 오는 거 먼저 세우고 그 다음 짝수 번째 거랑 비교하자. 그런 이야기라고요. 그죠? 말로 하면 이런데 실제로 맞닥뜨리면 좀 그래서 약간 이런 느낌이죠. 네, 어쩝니까? 그렇게 설명해야죠. 그래서 분류를 잘 하시고 그 분류한 것에 따라서 노가다 하시고, 그게 보통 이렇게 어려운 단원에 나와 있는 노가다들이에요. 얘도 보러 가보면 2번인데 메뉴가 4가지 있대요. A, B, C, D. 세 사람이 점심을 먹었는데 다 다른 종류를 하나씩 선택해서 먹었대요. 그리고 나서 그날 저녁에 또 그 음식점에 가가지고 점심시간에 먹은 거랑 다른 걸 먹었대요. 경우가 몇 가지냐 하거든요. 약간 비슷한 걸로 뭐가 있냐면 모자 문제? 라고 보통 부르는 건데, 여러분이 수업 들으러 오면서 모자를 쓰고 와가지고 문 앞에 걸어놓고 집에 갈 때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경우의 수. 안 해봤나요? 안 했나요? 그것도 옛날에는 이름이 있었거든요. 무슨 여러분이 싫어하는 귀납적 정의를 이용해서 일반항을 만들어낼 수 있어요. 네, 그건 모르셨는데,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구하는 방법. 네 명이 모자를 쓰고 왔다가 다 자기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경우의 수. 5명이 왔다가 남의 모자 쓰고 가는 경우의 수. 이런 게 숫자를 딱 넣으면 빡 나오는 식이 있어요. 몰라 됩니다. 우리 교과서에서는 그걸 어떻게 설명하냐면, 그리세요. 수영도를. 마찬가지인데 얘는 조금 그거보다 골치 아파져요. 왜 골치 아파지냐면 만약에 4명이 각자 자기 모자를 쓰고 왔다가 집에 가면서 남의 모자를 쓰고 가는 경우의 수를 셀 거야. 그거 먼저 해볼까요? 보통 이거 처음에 나온 예제가 이거였나 봐. 그래서 다 모자 문제라고 불러요. 사람이 A, B, C, D가 있고 각자 소문자 A, B, C, D라는 모자를 쓰고 왔어요. 집에 갈 때 남의 거 쓰고 갈 거야. 그럼 얘가 쓸 수 있는 모자의 수는요. B도 있고 C도 있고 D도 있어요. 얘가 B를 쓰고 갔다 쳐요. 그럼 얘는 모자 쓸 수 있는 게 뭐가 있냐면
A도 쓸 수 있고 C도 쓸 수 있고 D도 쓸 수 있어요. 그죠? 그럼 그 각각의 경우마다 얘가 B를 썼고 얘가 A를 썼대요. 그럼 남는 문자 C랑 D거든요. 그럼 얘네들은 뭘 써야 돼? 얘가 D를 쓰고 얘가 C를 쓸 수밖에 없어요. 얘는요. A랑 D가 남았으니까 이렇게밖에 안 되고요. B, D를 가져가면 A, C가 남았죠? 이거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얘가 B를 쓰고 가면 총 3가지 경우가 나와요. 그럼 얘가 C를 쓰고 갔다고 쳐봐요. 그럼 여기는 모자가 A, B, D가 남았거든요. 근데 B는 B를 못 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생겼어요. A, D. 그럼 얘가 C를 썼고 A를 썼으면 남는 건 B, D니까 얘 D, 얘 B예요. A, B 남았어요? 아무거나 써도 되죠. A, B던가 B, A던가. A가 D를 쓰고 갔으면 남는 건 A, B, C인데 B는 안 되니까 A나 C를 쓸 수 있고, 그럼 요 경우면 B, C 남았네요. 이렇게 하고요. D, C면 A, B 남았으니까 A, B던가 B, A예요. 그래서 총 9가지 경우가 됩니다. 이 수업을 듣고 저렇게 해맑게 웃는다는 건 안 들었다는 이야기지. 총 9가지 경우가 나오는데 이거 A가 어떤 모자를 썼느냐에 따라서 B가 쓸 수 있는 모자의 개수가 좀 달라지죠. A가 B를 썼느냐 아니면 A가 C나 D를 썼느냐에 따라서 B가 쓸 수 있는 모자의 개수가 달라지거든요. 근데 결론적으로 보면 똑같아요. 3개거든요. 이거 순서를 정해서 내가 임의로 순서를 정해서 A, B, C, D라고 정해서 그런 건데 A가 집에 가면서 내가 얘 걸 쓰고 가든 얘 걸 쓰고 가든 얘 걸 쓰고 가든 경우 수가 달라지는 건 말이 안 돼요. 그죠? 내가 얘 걸 쓰고 가는 경우는 3가지인데 내가 얘 걸 쓰고 갔더니 경우가 2가지라는 건 말이 안 된다고. 누구 걸 쓰고 가든 내가 순서를 정했기 때문에 얘가 쓰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진 거지 최종적으로 보면 경우의 수는 어차피 똑같아요. 그래서 하자면 얘가 쓸 수 있는 거 요거 3가지 있는데 무엇을 쓰든 뒤로 오는 경우는 똑같을 거니까 얘가 B를 썼다 치고 경우가 3가지 있네. 그럼 여기도 3가지, 여기도 3가지. 그래서 총 9가지구나. 이렇게 찾을 수 있어요. 그래서 4명이 다 와가지고 모자 4개를 다 뒤섞어가지고 가져가는 경우는 얘가 쓸 수 있는 거 3개, 그 각각의 경우마다 3개씩 3 곱하기 3 해서 9 이렇게 끝난다고. 그죠? 근데 얘는 숫자가 다르죠. 메뉴가 4개고요. 사람은 3개예요. 이거랑 좀 다르다는 거야. 뭐가 다르냐면 해보자고요. 3사람이 있는데 이 3사람을 뭐라고 해야 되냐? 그냥 ABC라고 볼까요? ABC가 헷갈리는 가나다? 이렇게 생겼다고 봐요. 그래서 저 3사람이 점심에 메뉴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4P3이에요. 서로 다 다른 거 먹을 거니까 이거 4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얘가 3개 중에 하나 고를 거고 얘가 2개 중에 하나 고를 거예요. 근데 점심에 무엇을 고르든지 간에 그 뒤에 저녁의 메뉴를 고르는 경우의 수는 다 동일할 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점심에 메뉴를 고르는 것 중에 하필이면 얘가 A, B, C를 먹은 경우를 상정하고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경우를 세고 곱하기 4P3 하자는 이야기예요. 다시. 점심에 무엇을 먹든 그 뒤로 수영도를 그린다고 치면 점심에 무엇을 먹든 그 뒤에 저녁을 고르는 경우의 수는 다 동일할 거라고요. 가나다가 A, B, C를 먹어서 서로 다른 저녁을 먹는 거나 B, C, D를 골라서 서로 다른 저녁을 먹는 거나 물론 내용은 달라지겠지만 경우의 수는 똑같을 거라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A, B, C라고 고른 경우를 상정해 놓고 저녁 메뉴를 고르는 경우의 수를 먼저 구하자는 얘기야. 그리고 나서 4P3을 곱하자. 오케이? 그래서 가나다가 어떻게 쓰는 게 좋냐? 가나다가
점심으로 A와 B와 C를 먹었다고 치고요. 저녁 메뉴로 무엇을 먹을지를 정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가가 점심에 A를 먹었으니까 뭐 저녁에 먹을 수 있는 건 B를 먹던가 C를 먹던가 D를 먹던가예요. 오케이? 그래서 얘가 B를 먹었다고 치면 나는요. 낮에 B를 먹었는데 저녁에 얘가 B를 먹었으니까 A, C, D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돼요. 그죠? 그래서 얘가 A, C, D 셋 중에 아무거나 먹어도 되고요. 그럼 1위로 넘어와서 다는요. 점심 때 C 먹었는데 앞에서 A, B를 먹었어. C를 또 먹긴 싫잖아요. 그래서 얘는 D만 먹어요. C 먹었는데 B, C를 먹었어. A, D가 남아요. 아무거나 먹어도 상관없죠. A도 되고 D도 돼요. B, D를 먹었네요. A, C가 남았는데 C는 낮에 먹었으니까 A밖에 못 먹어요. 그래서 총 4가지가 됩니다. 4가지가 됩니다. 두 번째로 가가 점심 때 A 먹고 저녁에 C를 먹은 거야. 경우수 몇 가지겠어요? 4가지예요. 똑같다고. 여기서 이게 333인 이유랑 똑같아요. 여기도 여차저차 해보면 결국 똑같이 4가지가 될 거야. 그죠? 아니 내가 얘 점심에 먹은 거 먹었을 경우인데 내가 얘 점심에 먹은 거 먹었다고 경우의 수가 달라질 리는 없잖아요. 그죠? 똑같이 해요. 근데 D는요. 생각해 봐야죠. 왜? 이건 아무도 안 먹은 메뉴거든요. 욕은 삼켜두시고. 그래서 A가 D를 먹었다고 치면 남는 건 A, B, C예요. 나가 먹을 수 있는 건 B는 안 되죠. D는 얘가 먹었잖아요. A랑 C밖에 안 돼요. 그럼 그 경우 중에 다는요. A, D를 앞에서 먹었어. B, C 남았는데 낮에 C 먹었으니까 이제 저녁에 D, B밖에 안 되고요. D랑 C를 먹었다고 치면 남는 건 A랑 B거든요. 아무거나 먹어도 되네요. 그래서 얘는 3가지가 됩니다. 그래서 경우의 수가 달라지더라라는 거예요. 앞에 있는 거랑 차이가 뭐냐면 얘는 인수가 다 똑같기 때문에 사실은 하나만 골라서 다 해결하시면 되는데 얘는 경우의 수가 좀 달라진다는 거예요. 메뉴가 4개고 사람이 3명이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큰 틀에서 보자면 얘도 둘 다 수영도를 그려서 해결하는 문제예요. 그거는 동일하거든요. 근데 수영도를 그렸을 때의 결과를 보면 얘는 어차피 다 똑같지만 얘는 다르다. 그런 이야기예요. A가 내가 얘 먹은 거랑 얘 먹은 거랑 아무도 먹지 않은 걸 먹은 경우는 달라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와서 가나다가 점심시간에 A, B, C를 먹은 경우에 총 11가지 경우가 만들어지고요. 그럼 일단 점심 먹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있냐면 이거였다고요. 4P3. 거기에 저녁을 먹는 경우의 수가 지금 계산해보니까 11가지네요. 그죠? 그래서 4P3 곱하기 11 이렇게 생긴 녀석이 될 거다라는 겁니다. 내가 막 때리고 있는 기분인데 지금. 수영도를 그리는 것 정도는 받아들이셔야 돼요. 이건 최후의 보루 같은 거거든요. 진짜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으면 노가다 하는 건데 이 수영도를 그리기가 귀찮아서 혹은 이 수영도에서 결국 경우의 수 세는 방법을 좀 간편하게 만든 게 P이고 C예요. 순열이고 조합이라고. 뭘 써야 될지 모르겠으니까 그냥 이거 하는 거다 그런 얘기입니다. 몇 개 안 남았으니까 그냥 안 쉬고 쭉 합시다. 1시간 넘긴 했는데. 3번은요. 1, 2, 3, 4, 5 정의역 공역도 X래요. 요거 만족시키는 함수 찾으세요인데 뭐 1대1이다 이런 이런 조건 없기 때문에 그냥 중복되는 거 상관없이
어쨌든 1, 2, 3, 4, 5라는 숫자 5개를 여기 집어넣어서 8 만들어라 그 얘기 하는 거예요. 그죠? 이거 곱하기 요거랑 요거 곱하기 요거 해서 8 될 건데 요 빈칸에 넣을 수 있는 숫자는 1, 2, 3, 4, 5고 막 아무렇게나 막 넣어도 된다는 이야기예요. 둘이 더해서 8 되는 경우면 어차피 자연수일 테니까 1, 7일 수 있는데 이거 뭐 둘이 곱해서 7 되는 경우는 없으니까 무시하셔도 되고요. 2, 6인 경우 있네요. 그죠? 3, 5인 경우도 있고 4, 4인 경우도 있고요. 5, 3인 경우도 있고 6, 2인 경우도 있어요. 그죠? 그래서 얘도 결국 분류를 하자면 일단 이렇게 분류를 먼저 하는 거지. 그리고 나서 그 안에 들어가서 이제 세부적으로 보자는 이야기인데 첫 번째 거부터 보면 2, 6인 경우면 이거는 무조건 1 곱하기 2일 수밖에 없고요. 얘는 2 곱하기 3인 경우밖에 없어요. 물론 1, 2가 순서를 바꾸는 경우는 있을 수 있지만 그죠? 그럼 첫 번째 경우를 세보면 F1과 F2가 1, 2 중에 하나씩을 나눠 가질 거예요. 2팩이다 그런 이야기고 F3과 F4가 2, 3을 나눠 가질 거예요. 역시나 2팩이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럼 F5는요? 그러든지 말든지 아무거나 그죠?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보면 2팩 곱하기 2팩 곱하기 5시 1인데 그냥 5라고 씁시다. 3은요 똑같이 1 곱하기 3이에요. 얘도 1 곱하기 5예요. 1, 3 중에 하나씩 나눠 가질 거고 1, 5 중에 하나씩 나눠 가질 거고 5는 지 마음대로 아무 데나 가도 상관없고요. 4는요 얘기가 다르죠. 1 곱하기 4도 있고 2 곱하기 2도 있거든요. 마찬가지로 1 곱하기 4도 있고 2 곱하기 2도 있어요. 이거 몇 가지냐? F1과 F2가 둘이 곱해서 4가 되는 경우는 1, 4던가 4, 1이던가 2, 2인 거네요. 세 가지 있네요. 그죠? 마찬가지겠네요. 세 가지 있겠네요. 얘도 그러니까 엄밀히 따지면 2팩 더하기 1, 2여서 3인 거예요. 2팩 더하기 1 그리고 F5는 지 마음대로 지 마음대로 요거 두 개는 위에 있는 거 두 개 그대로 그냥 이렇게 딱 뒤집어 엎으면 되겠죠. 그죠? 2 더하기 6이다 6 더하기 나 어차피 같은 거니까. 그래서 여기 써보면 2 곱하기 2 곱하기 5고요. 여기도 2 곱하기 2 곱하기 5예요. 그래서 곱하기 5는 다 똑같이 있으니까 앞에 거 먼저 계산한 다음에 5를 곱해보자고요. 4, 4, 9, 4, 4. 뭐냐? 16에 9, 25? 얘는 25에 5, 125. 있니? 있네요. 그래서 얘도 보시면 당연히 이렇게 따로따로 구해야 돼요. 마치 노가다 하는 것처럼. 근데 결론은 뭐라고?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또 핵심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뭐 이렇게 분류하는 게 완전 생뚱맞은 얘기는 아니잖아요. 자연수 둘이 더해서 8 되는 경우로 그냥 나누어서 따로따로 계산한 거니까. 그죠? 얘도 노가다 하는 문제예요. 이제 지워도 되겠죠? 1, 2, 3, 4, 5, 6에서 7, 8, 9, 10으로 보낼 건데 가를 보니까 치역이 7이거나 치역이 7인 녀석, 치역이 8인 녀석은 한 개씩밖에 없대요. 치역이 9인 거랑 치역이 10인 녀석은 많으면 3개, 많으면 4개까지 있을 수 있다. 그런 이야기네요. 근데 총 정역의 개수가 6개거든요. 그럼 저 6개 중에 한 놈은 7을 골라야 돼요. 한 놈은 8을 골라야 되고 남은 4개가 9랑 10을 고를 텐데 9는 많으면 3개까지 갈 수 있고요. 그럼 9를 3개 가면 10은 하나 같다는 이야기겠죠? 9에 2개 가면 10에 2개 가고 9에 하나 가면 10에 4개 가고 3개 가고 9를 아무도 안 고르면 10만 4개 다 갈 수도 있다. 그런 이야기겠네요. 그죠? 4개까지 가능하더라 라는 거니까. 그럼 보자고. 뭐라고 해야 되니?
치역으로 7이 나오는 건 한 녀석 있어야 돼요. 치역으로 8이 나오는 것도 하나 있어야 돼요. 치역으로 9가 나오는 거랑 10이 나오는 거인데 그 각각의 원소를 보면 이건 무조건 하나라고요. 얘도 무조건 하나인데 얘는 많으면 3개까지래요. 총 6개 있었거든요. 2개 썼으면 4개 남았는데 그 4개를 얘가 3개 가져가고 얘가 하나 가져가던가 얘가 2개, 얘가 2개 가던가 얘가 1개, 3개 가던가 얘가 빵에 4개 가던가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각각의 치역한테 가는 정역의 개수들이 이렇게로 분류가 되더라라는 거라고. 가조건과 나조건에 있는 얘기를 손으로 쓰자면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얘네 둘은 이거 너무 단순하게 끝나죠. 그냥 이거는 6P2 하시면 끝나는 거죠. 6개 중에 하나 골라서 7 줄 거고 남은 5개 중에 하나 골라서 8 줄 거예요. 남아있는 애들이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경우의 수를 세보면 얘는 6 곱하기 5 이러고 끝날 거고 얘네들이 좀 문제인데 요 경우들 이제 옆에다 좀 써보자고요. 4개 남았어요. 그거 중에 3개가 얘한테 갈 거야. 이렇게 생겼다는 거고요. 이렇게 생겼겠죠? 이렇게 생겼다는 거네요. 이 괄호 안에 누가 들어간다고? 이거 다 더한 게 여기 쏙 들어가면 된다고요. 야, 이거 다 더하면 얼마냐? 왜 15? 아니, 이거 다 더해서 15 말고 내가 원하는 답은 그게 아니고 4C0, 4C1, 4C2, 4C3 아니면 4C0, 4C1, 4C2, 4C3, 4C4까지 더하면 2의 4승. 인데 4C4 하나 빠진 거니까 2의 4승에서 1 빼서 15. 이항 정리할 때 하던 겁니다. 지금 제가 얘기한 건 이항 정리할 때 했던 거고 이거 4C0에서 4C3까지 더해서 55가 되는 건 아니고 그거는 밑으로 내려가서 이렇게 가야 돼서 뭐 해야 돼? 4C0, 5C1, 6C, 7C3 그러면 8C3 되는 거죠. 그건 이제 하키스틱. 어쨌든 얘는 옆으로 가는 거니까 4C0, 4C, 파스칼 삼각형에서 4C0, 4C1, 4C3, 4C4 4C0, 4C1, 4C2, 4C3, 4C4 하면 2의 4승 근데 마지막 거 하나 빠졌으니까 1 빼서 이렇게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류를 하는 것이 역시나 이 문제에선 키였고 마지막에 빨간색으로 산수하는 건 뒤에서 배울 내용이지만 뭐 배운 거니까 써먹어 보자 그런 거였습니다. 이러고 갑자기 레벨 2로 오면 고맙죠. 요거 아까 마지막에 한 문제 더 껴가지고 요거 하나만 더 이야기하고 끝냅시다. 남자 3명, A, B 포함해서 여자 4명 탁자에 앉을 건데 여자 4명은 이웃하게 앉을 건데 그 4명 중에 A랑 B는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남자 3명, 여자 4명, A, B는 서로 이웃하지 말래요. 까다로운 건 여학생이죠? 그러니까 남학생 먼저 앉히자고요. 3팩 나누기 3. 그 다음 여자 4명을 비어있는 세 자리 중에 한 군데 꽂을 거예요. 3. 근데 여학생 4명 자기들끼리 자리 바꾸는 경우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4팩. 그런데 A, B가 이웃하지 않았으면 좋겠대요. 그럼 이웃하는 경우를 찾아서 빼셔도 되고 아니면 애초에 줄 세울 때 A, B가 이웃하지 말라고 했으니까 여자애들끼리 줄 서는 경우 생각하는 거예요. A, B 빼고 나머지 애들이 먼저 줄을 서고 2팩 그리고 A, B가 비어있는 자리 3군데 중에 2군데를 들어가는 거죠. 그럼 이웃하지 않겠죠. 2팩 곱하기 3P2 그걸 여기다 이거 딱 쑤셔 놓는다고요. 한 2명 들었어 지금. 다시 조건이 걸려있는 건 여학생들이기 때문에 남자 먼저
3팩 나누기 3 하면 이렇게 3명이 앉았고요. 그 다음에 여학생 무리가 들어갈 자리. 이 빈자리가 여기 이렇게니까. 저 어떤 남학생 둘 사이에 들어갈지를 일단 정해야 되고요. 그리고 나서 여학생끼리 줄 서는 경우인데 A, B를 포함한 4명인데 A, B가 이웃하지 말랬으니까 여학생들 중에서 C와 D 먼저 줄을 서요. 그리고 나서 A, B가 빈칸에 들어가는 거죠. 빈칸은 이렇게 3개 중에 2개 골라 들어가는 거라고. 이거 곱하고 곱하면 되네요. 그죠? 이렇게 해서 답을 찾아내시면 되더라라는 겁니다. 레벨 2니까 한 줄이면 되네요. 오, 이러면